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처럼 하는 뜻에 오신 거 환영해요. 오늘도 또 시간 같이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제 F4랑 또 그 밖에 다른 뜨개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색 옷을 입고 있죠. 이게 약간 이런 옷인데 패턴 이름은 태그나이고, 이것도 한동안 굉장히 레벌리에서 좀 핫했던 패턴 중에 하나고, 이거는 제가 울이 아니고 코튼하고 캐시미어 블렌드 된 그런 실로 떴어요. 보이실까요? 여기가 엉망이네. 이런 스웨터고요. 밑에 이거는 바람업이어가지고 이 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뜨는 옷인데,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코튼을 입고 왔어요. 근데도 지금 좀 더워요. 밖에는 굉장히 지금 막 햇볕도 많이 비치고 더운데, 지금 안에는 약간 좀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에도 지금 좀 덥고, 그리고 밖이 환해서 그런지 안에가 이상하게 오늘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비가 오는가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게 조금 약간 이상해요, 안에 불빛이.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거 화면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촬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저는 태그나라는 옷을 입고 있고, 오늘은 5월 14일인가요? 토요일. 오늘 정말 막 무겁게 가져왔어요. 뭐 많아서라기보다는 F4가 되게 부피가 많이 차지해가지고, 근데도 좀 즐거웠어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막 다 끝내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오늘 손님이 되게 없었는데 좀 이상한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저한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런 거 잘 물어보는 사람 없거든요. 근데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, 또 이제 어느 파트 오브 코리아냐고 또 항상 그렇게 물어보죠.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. 그래서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한 50대 후반 60대쯤 됐을까요? 저보다는 아무튼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40대는 아닐 것 같고, 근데 한국 TV를 되게 많이 본대요. 그러면서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되게 들어간다고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, 갑자기. 그러면서 맥골드라는 거예요. 말이 맥골드래요. 그래서 그건 네 생각에 백골드지, 내가 생각했을 때 영어가 백골드다.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,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나오죠. 그리고 다른 것들이 뒤따라오잖아요. 근데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형용사들과 막 그런 부사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동사가 나오죠. 그러면서 그걸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에이전 월드는 대체로 그런 편이고, 뭐 재패니즈도 그래, 뭐 자기 재팬을 갔다 온 적이 있대요. 그래서 재패니즈도 그럴걸? 저는 뭐 재패니즈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랬거든요.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. 저한테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. 그 알파벳을 배우지 않고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한국말은 사실은 배우기가 쉽다, 일단 알파벳을 배우는 거는 쉽다,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말을 이해하고 싶은 것 같은데, 뭐 알파벳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말은 할 수가 있겠죠. 읽을 수는 없어도.
그러면서 한국말이 굉장히 특이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 입장에서는 영어나 이런 불어 뭐 이런 쪽 언어들이 나한테는 힘들다. 나한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게 막 totally different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.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 어려운 일이지 그렇게 쉽게 짜잔 해서 네가 갑자기 다른 나라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? 그러면서 물어봤어요.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.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여기서 스페니쉬나 프렌치를 배우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다른 언어잖아요.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겠어요? 노력하지 않고.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열변을 토할 일은 아니고 해서. 그리고 오늘 막 저희는 실을 사면 감아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. 여기서 산 실은 만약에 오늘 샀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놓고 가면 감아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가지고 오면 감아줘요. 왜냐면 이렇게 스케인으로 된 거는 집에 볼 와인더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생각보다 진짜 로컬 얀샵에서만 실을 사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죠.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감아지나요? 가게 볼 와인더는 매뉴얼이 아니라 일렉트릭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온 하고 누르면 이렇게 저절로 감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다 쉽다고 생각해요. 쉬울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빨리 감기죠. 팔도 안 힘들고. 근데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. 그러니까 중간에 엉키거나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엉킨 걸 모르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막 엉망진창인 채로 막 페이 어텐션을 안 하고 있으면 더 문제가 심해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무튼 5개 말라브리고 월스티드를 샀는데 2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거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다행히도 그 손님이 저기 가게 옆에 뭐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놔서 밥을 먹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걸 감을 수가 있었지. 기다린다고 하면 또 신경이 저도 쓰이고 막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. 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파킹 때문에 가야 된다.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. 그럼 네가 감든가. 시간은 없다면서 막 실을 엉키면 저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빨리 감아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근데 그걸 부탁하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 자기는 시간이 없다. 그럼 시간이 없는데 그거는 어떡하냐고요. 정말 너무 이상한 손님들이 많아요. 제가 이제 이거 끝낸 것들 이런 거 보여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가게에 가시던 문 닫기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. 문 닫기 5분 전에 가게에 들어오시는 건 이건 되게 실례예요. 제가 일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가게 주인이고 손님 하나라도 더 들어와서 실 한 뭉치라도 더 팔면 이익이겠죠. 그럼 저는 좀 늦게 나가는 걸 감수하고도 실을 하나를 더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,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인플로이들은 시간당 보통 돈을 받아요. 이런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진 않거든요. 그러면 시간당 제가 받는 건 그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가끔 좀 짜증나는 게 막 5분 10분 남았는데 막 손님이 들어와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. 우리 몇 시에 닫아. 뭐 5분 있으면 닫아, 10분 있으면 닫아 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웨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나 금방 뭐 사가지고 가면 돼.
그래서 정말 뭐 나 바늘이 필요해서 금방 살 거야 그러고 그냥 사가시는 분들도 있는데, 결과적으로 가게 얀샵에 들어오면 구경을 하게 되죠. 이게 정확히 내가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걸 모르는 채로 들어오면 5분 10분은 정말 금방 가요. 이 색이 나을까 저 색이 나을까 고를 시간은 없어요. 5분 10분 안에. 그러면 그리고는 또 좀 간혹가다 그런 손님들이 계신데, 와서 시간이 이미 넘었어. 그 구경하고 나서 실을 골랐어요. 시간이 이미 넘었는데 이미 들어온 손님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기다려요. 그러면 계산을 하면서 감아달래요. 나 시간 지금 너 이거 문 닫는 시간 지나서 지금은 못 감아주니까 놔두고 가. 그러면 그렇게는 못한대요. 다시 오긴 어렵다는 거지. 그리고 그러면서 감아달라면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뭐 커스터머 서비스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제가 그럴 때는 화를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하죠. 나는 샵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시간당 일해.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나는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걸 이제 이해하는 손님도 있고, 어떤 손님은, 그러니까 그것도 손님 봐가면서 해요. 저도 막 그럼 내가 여기서 실을 살 필요가 없지, 그냥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감아줄게 하고, 제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났냐에 따라서 제 시간, 일을 하는 시간을 뭐 30분 정도 더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. 그런데 정말 실 좀 감아주고 그거 하는데 한 10분 걸렸다 그러면 10분 더 쓰기 참 애매하거든요. 결과적으로 저는 10분을 더 일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가게에서 들어가서 잽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는 경우는 다르겠지만, 문 닫기 5분 10분 전에는 안 들어가는 게 사실은. 그리고 문 열기 5분 10분 전에 문 앞에 서 있지 마세요. 저는 가게 딱 11시에 열거든요. 11시에 열면 11시에 딱 문을 열어요. 만약에 문을 잠그지 않고 언락인 상태로 놔두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문 앞에 몇 시에 연다고 써 있어도 그 시간 전에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와요, 사람들이. 저는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. 내가 일하는 시간을 일을 했으면 좋겠으니까. 그래서 무조건 잠가놔요. 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만 열려 있으면 들어와요. 시간 체크 안 하고. 그래서 이제 그거 만약에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라고. 왜냐면 일을 하는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들은 그만큼 페이를 못 받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 F4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벌써 10분이 넘어갔네요. 그런 얘기 하느라고. 자, 제가 뜨고 있던 실버 라이닝 스웨터 다 떴어요.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컬러워까지 뜨는 데는 후다닥 떴는데, 나머지 그냥 이 밑에 부분이랑 팔 뜨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. 많이 좀 구겨졌네요. 제가 막 가방에다 구겨놓고 왔더니.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. 제가 좀 특이하게, 보통 이런 색 배색은 잘 안 하잖아요, 컬러웍에. 조금 특이한 색깔을 뜨고 싶어서 회색에 이 붉은색의 컬러를 넣어서 떴어요. 이거 마음에 안 드셔도, 이 색깔 마음에 안 드셔도 이 스웨터 자체는 예뻐요. 그러니까 레벌리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예쁜 색으로 뜨신 분들 많거든요. 저는 이거는 캐스케이드 220, 한 10년 정도 제 스태시에 있던 실버 컬러인가? 뭐 그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레이가 되게 많아가지고 캐스케이드에 보면. 그리고 이 붉은색은 제 스태시에 있는 핑거링 웨이트를 2겹을 잡아가지고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해서 컬러웍 스웨터를 떴어요. 언젠가 입고 있는 날이 오겠죠.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입기가 뭐해요. 이걸 입어도 되는데 이 안에 입은 게 없어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
블랭킷 다 떴어요. 이 블랭킷을 아무튼 5월 말에 선물로 드릴 거여가지고 부지런히 떴어요. 그래서 이게 40 가로가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, 가로가 한 45인치 46인치 정도 되고, 이 길이가 지금 반으로 접은 거거든요. 하얀색 바탕이 보이시나요? 예. 이게 지금 반인데 길이가 60인치 정도, 60인치면 150cm 정도 되는 사이즈여서 이거는 무슨 침대에 놓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. 그냥 랩 블랭킷을 하시거나,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너무 부담 없는, 그냥 이렇게 두 겹으로 접어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랩 블랭킷을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냥 좀 많이 쓰이는, 언제든지 뭐 춥다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그냥 딱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 13가지 색깔을 스트라이브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? 이 실이 지금 13가지 색이 어디서부터,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붉은색으로 가면 새로운 컬러가 시작되죠. 여기서부터. 그래서 이 13가지 색깔을 4번 리핏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그 하얀색이 들어갔죠. 그래서 하얀색이 몇 볼을 썼더라? 3볼 다 쓰고 4볼을 조금, 4볼째는, 그러니까 3볼은 여기 바디에 쓰였고 그걸 다 썼고, 4번째 볼에 가서 이 테두리만 했어요. 두 줄 테두리 끝에 했어요. 그래서 막상 뜨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색깔이 너무 좀 어른스럽진 않은데, 베이비 블랭켓도 아니고, 근데 마음에 들었는데, 빨고 이제 드라이어에 안 넣고 이걸 망에 집어넣어서 일단 세탁기에 돌려서 빨았는데, 빨고 나서 이제 말렸거든요. 근데 그 젖은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이 아크릴 아니어가지고 그 젖은 느낌이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, 내가 이래서 아크릴 안 좋아하지 다시 한번 느꼈는데, 실이,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실이 이게 각 실마다 한 40g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10g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. 한 리피트에. 그래서 남은 게 60g 이상이 남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 먹고 똑같은 걸 또 뜨려면 또 뜰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블랭켓을 막 쓰는 거니까 하나를 더 뜰까 뭐 그 생각도 하고, 그거를 스테시로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. 아크릴릭 안을. 안 그럼 도네이트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, 색깔 배합이, 저는 이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냥 블랭킷을 하얀색 넣지 말고, 하얀색이 지금 남은 게 2볼, 거의 3볼 가까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를 뜰까, 그거는 지금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. 근데 아무튼 요거 완성했어요. 예쁘죠? 캔디 같아요. 사탕 같아. 그쵸? 떴고요. 그 다음에 F4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, 그쵸? 그 스웨터하고,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,
뜨개 멍에서 떴던 그 뜨고 있던 그 양말 이거 한 짝이에요. 아직 두 번째 거는 여기, 아유 죄송합니다. 두 번째 거는 지금 이것도 또 중간 미들업도. 자, 이거는 두 번째 페어 힐턴 했고요. 지금 코스 줄이면서 여기 뜨고 있고요. 이게 첫 번째 거죠. 제가 지난번에 이 패턴은 프리 패턴이고, 패턴 이름은 밑에 써놓을게요.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게 원래 그냥 한 사이즈로 나온 패턴이어가지고 1번 바늘로 64코 잡아가지고 이런 무늬를 뜨는 것이었는데, 이 무늬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땐 예뻤었거든요. 근데 막상 떠보니까 뜰 것 같진 않아요. 또 왜냐하면 이 케이블 자체가 보통 케이블이든 레이스든 이렇게 한 번 레이스든 케이블을 하면 그 다음 로는 플레인 로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케이블을 하고 그 다음 줄에 또 케이블이고 그 다음 주에 또 케이블과 레이스가 나오더라고요. 레이스가 보실까요?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. 그쵸? 약간 하트 같은 느낌도 나고, 그쵸? 그래서 그 세 줄이 너무너무 뜨기가 싫은 거예요. 거기다가 바늘을 0번 바늘로 떴더니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타이트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즐거운 뜨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뭐 어렵진 않아요. 그냥 한 번 해보고 나면 이 리피트는 쉽게 외울 수 있을 만큼 쉽거든요. 그래서 뜨고 나니까 발이 들어가긴 하는데, 이걸 블락을 안 했으니 블락을 해보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근데 타이트해요, 제 발에는. 그냥 보통 발 사이즈면 그냥 1번 바늘로 64코 잡아서 뜨시면 맞을 것 같아요. 맞으실 것 같아요. 길이만 좀 길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걸 블락을 해보고 좀 그래도 타이트하다 싶으면은 동생을 줄 거고, 안 그러면 원래 엄마 걸로 뜨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동생 지금 양말이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엄마 걸 또 떠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걸 뜨고 있으니까 이제 윕이 없어요. 제 윕이.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가져온 게 뭐냐면 올드 윕, 좀 오래된 윕을 좀 가지고 왔어요. 올드 윕을 몇 가지 보여드리기 전에, 제가 지난번에 숄 뜨고 있던 거, 요만했던 거 좀 더 길었다고 했잖아요. 거기서 더 길어지진 않았어요. 근데 아무튼 그걸 또 안 보여드렸으니까 지난번 에피소드에, 그래서 조그맸던 게 이만해졌어요. 보이시나요? 이만해졌어요. 조금 더 길었어요. 이게 리핏이 몇 번을 하더라. 리핏이 꽤 오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Bloom Your Heart 라는 숄이었던 것 같고, 라비에나미 얀을 써서 제가 이 숄의 키트를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색깔 뜨고 있어요. 이게 네 볼이 들더라고요. 핑거링 웨이시. 요 두 색이랑 또 하나 조금 약간 베리게이트 된 색깔이 나중에 나와요. 네, 아무튼 이것도 뜰 거예요. 떠야죠. 스웨터를 시작한 게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워치 해놓은 건 많은데,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조금 가벼운 걸 뜨자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이랑 올려놓긴 했어요. 이걸 뜨는 게 좋을까, 이걸 뜨는 게 좋을까. 제가 여름에는 보통 크로셰를 많이 해요. 크로셰
리뷰라고 할 만큼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건 가져오진 않았는데, 옷을 뜨려고 면으로 그거를 실을 사다 놓고 뭐 몇 개 뜨다가, 그건 이제 조그만 블락으로 베스트를 만드는 건데,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한국의 할메니엄이라고 그 베스트를 되게 많이 뜨셨는데, 저는 이제 패턴을 구할 길도 없고 해서 보니까, 그냥 사진 보니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. 그냥 이런 그레니 스퀘어를 이어서 베스트 모양을 만든 거라서 대강 계산을 해서 네모가 몇 개면 되겠구나 해서 그 네모를 많이 떠야 되거든요, 그레니 스퀘어를. 근데 몇 개를 뜨고는 이제 작년에 다 못 뜨고 끝낸 게 있는데 몇 개 안 떴어요.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 또 떠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크로셰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그렇게 스퀘어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양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거든요.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색깔만 바꿔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크로셰는 보통 여름에만 하기 때문에 다 안 끝나고 묵혀두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묵혀둔 게 몇 개가 있는데, 그거는 뭐 보여드릴 단계가 전혀 아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지금, 아무튼 한국 갔다 와서 그것들을 뺄 거예요.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,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. 그래서 다른 거를 가져왔어요. 그거 말고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. 이거는 크로셰 블랭킷, 제가 뜨고 있다가 멈춘 거예요. 작년 가을에 시작했나? 여름 끝바지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, 지금 요만큼 뜬 거예요. 이거는 보지가 않아가지고 잘 나오는지 피카볼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이게 패턴을 안 가져왔나? 가져왔을 것 같은데, 일단 이게 뭐냐 하면 스파이스 오브 라이프 샌드라 콜이라는 체리 할트라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블랭킷을, 이것도 키트를 산 것 같아요. 이분은 영국에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게 영국에서 왔어요. 이게 미국에는 이 실이 색깔도 되게 리미티드 돼 있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거 키트를 사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제 블랭킷이에요. 이것도 아크릴이 아닌데, 블랭킷은 저는 약간 수프머시로 뜨면 보풀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닥 그렇게 경험이 많은 건 아닌데, 이제 슈퍼워시 나일론 섞인 그 싹얀으로 뜬 블랭킷은 괜찮아요. 근데 진짜 올시드 왜 굵은 걸로 뜬 건 어떨까? 제가 막 크로셰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벌려만 놓고 아직 끝낸 게 없어가지고, 그것들은 이제 좀 장기 프로젝트로 사실은 좀 놔두는 것들이 있거든요. 사실은 그 크로셰 블랭킷 책 같은 걸 제가 작년 봄쯤에 사가지고, 그게 이제 모티브 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모티브가 다 다른 모티브를 뜨고 그걸 조인하는 건데, 이제 그걸 이제 배워가면서 뜨는 거죠. 근데 그걸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다른 것들 할 게 많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할 거예요. 실을 잔뜩 사놨기 때문에. 그리고 이거,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,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, 제가 스웨터 뜨고 있는 거가 이게 작년 3월쯤에 시작한 스웨터인데, 이게 스벤슨이라는 올 오버 케이블, 잠깐만요, 보여드릴게요. 요런 요 스웨터예요. 스벤슨. 그리고 이런 예쁜 올 오버 케이블. 이거는 이 브루클린 트위드의 알버, 이런 그린 색깔로 뜨고 있고요. 제가 뒷판을 사실 거의 다 떴어요.
예쁘게 보여드릴 수 없을까? 막 구겨져가지고 이만큼. 이게 뒷판인데 뒷판 벌써 거의 많이 떴죠. 이게 이 케이블, 요 케이블, 요 케이블 세 가지 케이블이 이제 다른,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구멍 보이시죠? 여기 빠뜨렸더라고요, 뭔가를. 이게 보여요. 아무튼 몰랐는데 뭐 코스가 다른 건 아니니까. 자, 그래서 요거를 지금 뒷판을 거의 다 떴는데 이것도 조만간 떠야지 되겠죠. 이거 보세요. 제가 어떤 식으로 차트 정리를 하는지,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작하면 이걸 찾지 않도록, 보이시나요? 이게 로우예요. 로우를 끝낸 거를 이렇게 한 거고, 요즘 케이블 차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, 이런 것도 있어요.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?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? 막 숫자 잔뜩 적어놨죠? 이것도 이제 케이블을 기억하기 좋게, 어떤 케이블은 언제 케이블이 있고 언제 그냥 플레인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케이블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아무튼 저는 노트를 많이 해가지고 언제든지 픽업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제 크로셰 프로젝트들인데, 그 크로셰 프로젝트들은 내가 바늘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놔둬야지, 안 그러면 제가 무슨 바늘을 썼는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적어 놓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여러 개 내가지고 샘플로 지금 한 떠봐야지, 아, 이 바늘이 아니구나, 더 작아야 되겠구나, 뭐 더 커야 되겠구나,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거밖에 없나요? 뭐 많이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거밖에 없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가져온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. 지금 곧 이거 끝나면, 이 양말 끝나면 아마도 스웨터를 하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말을 뜨던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염두에 둘 만한 약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스웨터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, 가기 전에. 아무튼 그렇죠. 제 머리 한 거 보이시나요? 지난번에 제가 머리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직을 했어요. 지금 약간 어수선해 보이긴 한데 조금 그때보다는 좀 덜 붙은 것 같긴 한데요. 머리를 잘랐고 아무튼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많이 붙었어요. 근데 아무튼 뭐 그냥 머리 감고 말리면 되니까 조금은 편해지긴 했죠. 이게 부피가 나가가지고 되게 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상을 찍으니까 별게 없네요. 그래도 에피소드를 2주에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좀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, 어떤 때는 막 한 달치를 모아서 가져오려면 그것도 내가 빼먹는 것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뜨개질 하시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거 얘기 가지고 돌아올게요.